30평 아파트에서 증발한 남자, 공간 없는 남자들의 생존권, 가장이라는 이름의 유령, 버지니아 울프의 역설, 왜 남성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가? 버지니아 울프가 1928년 저서 자기만의 방을 통해 여성의 창작과 자립을 위해 물리적 공간과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가정은 희생의 공간이었을 뿐 자아를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 절실했던 은유는 역설적이게도 남성에게 절규와 같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들은 30평 아파트에는 아내의 공간만 있고 남자에게는 밖으로 나가라는 메시지만 있다는 극단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현대 남성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겪는 자아 상실과 정서적 고립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는 여성을 위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기만의 방이 남성들의 생존 공간이 되었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문장 좀 보세요. 30평 아파트에는 아내의 공간만 있고 남자에게는 밖으로 나가라는 메시지만 있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공간 없는 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일이에요. 1928년에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의 창의적인 자유를 위해 방이 필요하다고 외쳤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요. 남성의 심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의 그 외침이 어떻게 21세기에 다시 들려오게 된 건지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28년에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성이 온전히 창작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가장이라는 역할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장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은 그대로인데 예전에 가장에게 주어졌던 어떤 권리나 공간 같은 것들은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공간 없는 남자. 특히 30평대 아파트에서 이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집안 공간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요? 안방, 보통 화장대, 옷장 때문에 아내의 공간이죠. 아이 방은 당연히 아이들 거고요. 거실이나 주방도 주로 아내랑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남편의 공간은요? 네, 보시다시피 소파 맨 끝자리 아니면 방구석.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제대로 보장된 유일한 공간이라는 게 결국 집 밖, 임시적인 곳들 뿐이에요. 자동차 운전석, 옷장 구석, 베란다에 놓인 작은 책상. 이게 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는 움직이는 골방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여기서라도 혼자만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이 편치 않으니 결국 집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 빈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런 곳들이죠. PC방, 사우나, 찜질방, 노래방, 심지어 그냥 주차된 차 안이나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일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돈을 내고 공간을 빌려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심해지면 귀가 공포증이라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에 기다리는 제2의 직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이 그렇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세요. 1915시간. 이게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16시간이니까 거의 20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엄청난 노동 강도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40대,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짊어진 압박감의 무게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적 골방이 왜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지 알아보죠. 이 자기만의 방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정적 해방입니다. 사회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잠시 벗어두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안전지대인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 재발견. 가장, 남편, 아빠라는 역할 말고 그냥 나로서 좋아하는 취미도 하고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독의 힘. 온갖 요구에서 벗어나서 혼자 생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이 없는 방에서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가장, 남편이란 역할을 내려놓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충전하고 돌아온 남편, 아버지가 가족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이중잣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 푸나 보다, 힐링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PC방에 가면요. 저 사람 또 철없이 게임하네, 무책임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기 쉽다는 거죠. 똑같이 재충전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종의 현대적인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남편한테, 아빠한테 재충전할 공간은 전혀 안 주면서 밖에서는 완벽한 부양자,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려고 요구하는 건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더 잘 지기 위해서 잠깐 숨 돌릴 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방 하나 내준다고 아내의 공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해진 남편은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육아에도 더 적극적인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건 이제 남자, 여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편적인 권리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여성 창작의 자유를 향한 외침. 1929년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선구적인 에세이를 통해 문학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위대한 여성 작가는 드문 것일까? 울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가로막았던 사회적 장벽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울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푸른 잔디밭을 거닐며 여성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남성 중심의 학문 공간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이는 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프는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당대까지 여성 작가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돈은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을 가져다주고 자기만의 방은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울프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울프는 셰익스피어에게 주디스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합니다. 주디스는 셰익스피어 못지않은 재능을 가졌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주디스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울프는 이 가상인물을 통해 여성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얼마나 억압받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울프는 여성이 남성과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울프는 여성 작가들이 이러한 강점을 살려 새로운 형식과 주제의 글을 쓸 것을 촉구하며 여성의 글쓰기가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울프는 제인 오스틴, 브론테의 자매 등 역사 속 여성 작가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나간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울프는 이들의 용기와 투쟁을 통해 여성 작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울프는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사회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울프는 여성의 연대가 여성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출간 당시부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울프의 주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비평가들은 그녀의 통찰력과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자기만의 방은 여전히 페미니즘 문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여성 창작의 자유에 대한 울프의 강렬한 외침이 담긴 작품입니다. 울프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라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대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만의 방은 여성의 목소리를 찾고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